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읍 JB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신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라는 주제로 전북 민생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첨단산업 교두부로 만들겠다며 익산은 농식품 산업을, 군산은 2차 전지 산업을 각각 특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송화물 통관장 운영 이후 군산항 반입량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반입량은 935TEU로 작년 반입량 1086TEU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군산항에서 직접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 통관기간 감소, 물류비 절감 효과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논란이 컸던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은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무효가 된 것으로 취소 사업자의 행정소송이 예고되면서 재추진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새만금 2차 전지 기업의 산업용 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향토기업인 한국특수가스가 새만금 산단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내년 10월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이면 입주한 지 2년이 되는 익산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금난으로 허그 보증보험료를 내지 않아 입주민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대출기한 연장 불가를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읍 JB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신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라는 주제로 전북 민생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북을 첨단산업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익산은 농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군산은 2차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각각 특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읍 JB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민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가 미래 혁신산업을 발굴하고 설계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건설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원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익산은 농산명 산업 메카로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농산명 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관련 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조성은 물론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농산명지구 지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군산은 2차 전지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석 박사급의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인 잠수정, 무인 관측장비 등 해양 무인 장비 실증 시험을 할 수 있는 첨단 해양장비 연구개발단지로 만들기 위해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전주와 군산, 남원을 내년까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해 K문화 콘텐츠 지원센터를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제, 장수에는 2만 4천 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오는 2026년까지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을 완공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디지털 농식품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본격화합니다. 도는 지난달 6월 19일 과기부의 지역특화산업 디지털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307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와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식품연구원 등 도내에서 식품 제조공정 데이터 표준화, 제조공정 시뮬레이션 실증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식품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은 소스, 대체육, 음료, 포장 등 4개 분야의 디지털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대도시권 교통망 구축에 177조 원이 투입되는 동안 전북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에서 전북만 배제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광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운영 이후 군산항 반입량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반입량은 935TEU로 작년 반입량 1086TEU를 거의 따라잡았는데요. 군산항에서 직접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 통관 기간 감소, 물류비 절감 효과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은석 기자입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지난 2월 운영에 들어가면서 물건 반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반입량은 3월 24만 8천 건에서 6월 79만 1천 건으로 매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반입된 컨테이너는 모두 935TEU입니다. 작년 컨테이너 반입량은 총 1086TEU로 올 상반기에 작년 물량의 86%를 따라잡았습니다. 통관장 운영 이후 반입량이 약 2배 증가한 것입니다. 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특송화물을 직접 군산항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관 기간은 최대 7일까지 단축되고 연간 물류비 절감은 최대 8억 4천여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관 기간이 최대 4에서 7일 단축되고 물류비 절감 효과도 커서 군산항을 이용하는 특송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관장에는 엑스레이 검색기 세대와 마약, 폭발물 탐지기 한 대가 있습니다. 특히 엑스레이 검색기 한 대는 하루 12,000건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간 1,000만 건의 특송화물을 처리하게 되면 185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일자리도 100여 개가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네 번째로 만들어진 군산항 특송물류 통관장. 군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제2준설도 투기장 조성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강농촌사회포럼은 최근 감사원에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 축조 사업과 관련해 적정성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사항은 해수부와 국토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5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매립사업의 효율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또 해수부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주민이 원하는 것처럼 꾸며져 예타를 통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병원이 전공의 17명을 사직 처리했습니다. 예수병원은 사직 의사를 밝힌 인턴 17명을 사직 처리했고 사직 의사가 불분명한 37명은 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결원을 취합하고 있으며 원광대병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했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컸던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도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취소할 예정인데요. 시행사가 갖고 있던 발전 사업권이 무효가 된 셈인데 행정소송이 예고되면서 정상화는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3, 4호 방조제안 쪽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정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민간 자본 4,400억 원을 들여 99.2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해상풍력이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지 9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산업부는 정기위원회가 지난 4일 더 GOD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 취소안을 의결함에 따라 취소 처분 통보를 내렸습니다. 취소 사유는 허가 신청 당시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겁니다. 양도양수가 한번 이제 새만금 해상풍력에서 더 GOD로 됐는데 그 과정에 있던 서류들이 좀 허위로 판단이 돼서 그 양도양수가 다시 거꾸로 이제 양수인가하고 철회됐고 그 새만금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권도 최근 감사원에서 이게 좀 허위다. 새만금 정의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공유수면 점용 사용과 관련해 청문을 열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공유수면 사용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정상화. 시행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산업부가 철회한 양도 양수건이 1년 넘게 소송 중에 있고 발전 사업권 취소권과 맞물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이 아마 예상되기도 하고 양도 양수권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 중인데 아마 이것도 행정소송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양수인가 철회에 이어 발전 사업마저 취소된 해상풍력 발전 사업. 결국 법적 분쟁만 남긴 채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은파 호수공원 방문자 10명 가운데 7명이 차 없는 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5월 은파를 찾는 시민 110명을 대상으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통 혼잡 해소와 차량 위협 감소, 주차난 심화를 들었습니다. 반면 상가 8곳 가운데 6곳은 반대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등 250여 명이 익산 수해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지수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자들, 호남 지역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등은 망성면 비닐하우스 63동에 배치돼 복구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수해로 상처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한시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원율 익산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확충 등 항구적인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익산의 잠정 피해액은 지난 17일 기준 281억 원으로 특별 재난지역 요건인 80억 원의 3.5배를 넘겼습니다. 원광대와 익산 지역 4개 평생학습 관련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참여기관은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와 익산시 평생학습관, 익산시 청년 일자리센터, 익산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입니다. 협약에 따라 생명산업 분야 평생능력 개발과 프로그램 및 인적 교류, 공동 프로그램 발굴, 현장 실습 제공 등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새만금 2차전지 기업의 산업용 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향토기업인 한국특수가스가 새만금 산단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생산 공장을 조성하고 내년 10월부터 입주 기업들의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이미 입주했거나 투자 협약을 맺은 2차전지 기업은 24곳. 이들 기업들이 공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에 본사를 둔 한국특수가스가 새만금 109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공기액화 분리장치 ASU 플랜트를 짓습니다. 이 시설은 공기를 액화로 만들어 온도 차이를 이용해 산소와 질소, 아르곤, 탄소수소 등을 분리 생산합니다. 한국특수가스는 지난 17일 착공식을 갖고 내년 액체산소 6,000톤의 저장 탱크와 ASU 플랜트 설비를 준공한 후 10월부터 특수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물과 전기, 스팀처럼 새만금 투자기업 생산활동의 기초소재인 산업용 가스 공급 인프라를 잘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좋은 조건에 안심하고 쓸 수 있게 공급해드리는 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2차전지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가스는 해마다 30만 톤.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전구체 생산 공정과 니켈 정제 공정에 필요한 가스 대부분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특수가스의 공급망 구축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군산 새만금에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특수가스가 우리 사실 전라북도에 기반을 뒀지만은 사실 산업이 미미하다 보니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특히 또 이게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생산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특수 소재를 국산화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외투 기업이 독점해온 산업용 가스. 2차전지뿐 아니라 반도체와 철강, 조선, 자동차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군산 시민발전 대표이사 인사청문회가 늦어도 다음 달 10일 이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군산시가 시민발전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강임준 시장은 시민발전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15일 단독 추천한 최영환 전 시청 안전건설국장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익산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의 수영 수강생 모집이 선착순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최근 수영 수강 신청 방식을 놓고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427명 가운데 61.8%가 현행 선착순 방식을 선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추첨제를 선호했습니다. 도내 학생들을 중심으로 100일의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늘 기준 도내 100일의 환자는 357명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나흘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100일에는 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오는 10월이면 입주한 지 2년이 되는 익산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금난으로 허그 보증보험료를 내지 않아 입주민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에서 더 이상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인데요. 입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입주한 익산의 A아파트. 294세대 규모로 8년 전세 임대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은 H주택은 경영난을 이유로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그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2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을 입주민에게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75%의 보험료까지 합해 연간 27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인이 납입해야 할 지분 75%인 200여만 원 보증보험료까지 모두 떠안았습니다. 연간 70만 원만 내던 허그보험료는 270만 원이 되었고 임대인의 아파트 관리 부재로 인한 불편까지 겪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은행권은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해왔습니다. 중도금 형식으로 최소 70% 이상 대출이 이루어진 입주민은 150여 세대,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경영난을 들어 300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청천벽력 같은 전세대출 연장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연장 불가로 입주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H주택이 8년 전세 임대를 포기하고 조기 분양에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 조기 분양을 하려면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을 하거나 현재 있는 부채를 모두 정리해야 하지만 H주택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정치권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기한 연장 등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분양 주체가 분양 능력이 없어가지고 분양도 이제 못 오는 지점이고 정치권에서 일정이 조율이 되면 통보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내 집 마련과 안락한 주거 공간을 원했던 입주민들. 하지만 입주한 지 불과 2년째가 되는 10월이면 거리로 내쫓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대기업 공사에 참여했던 군산의 50여 개 영세 하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기업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지만 대금 28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원청인 A기업의 하청을 맡은 B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을 해왔지만 B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자신들도 부도가 날 처지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만 믿고 일을 해왔다며 미수금은 원청인 A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에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오늘 오전 9시까지 군산의 최저기온은 26.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10일 군산에서 첫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가량 늦었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년 군산 여자상업고등학교에 공공행정과가 신설됩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고교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취업 수요가 많은 군산 여상에 공공행정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군산 여상에는 경영회계과와 금융정보과, 창업경영과 등 3개 학과가 운영 중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고, A씨와 미리 짜고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은 음주운전을 하던 B씨의 차와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B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완주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완주군 운주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복구 계획을 수립해 피해 지역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국제드론 제전을 10월 3일에서 6일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드론대회는 드론 레저 스포츠와 드론 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살펴보는 행사로 남원시가 드론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했습니다. 시는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 대회, 전시 및 컨퍼런스, 공연 및 체험의 3개 부분으로 나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오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세에서 7세를 대상으로 영어 문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반에서는 독후 활동과 체험 활동이, 유아반에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촉감놀이, 알파벳 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누리집에서 오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여름을 맞아 익산 5개 공원에서 어린이 풀장이 문을 엽니다. 익산시 체육회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영등 시민공원과 모현공원 등에서 어린이 풀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풀장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까지 이용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풀장에는 안전요원과 함께 차광막과 평상, 몽골 텐트, 탈의실 등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관절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굿바이 관절통증 운동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8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에 진행되는데요. 희망자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군산시 보건소 재활운동실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전북건설지사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 원 상당의 라면 86박스를 인피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인피면은 기탁받은 물품을 수해 피해를 입은 80여 명의 주민, 상인, 농민 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